오늘 이제 승모근 얘기를 할 거거든요. 승모근. 근데 승모근 아시다시피 정말 중요한 근육이기도 하고, 보통 승모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 선생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보통 승모근 하면 다 풀어야 되는 근육이라고 알고, 뭐 돌처럼 딱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트레칭이 필수다. 그래서 막 많이 풀고 강화시키는 운동 별로 안 하거든요. 회원님들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승모근 운동시키는 거 하면 여기 막 커질까 봐 되게 싫어하세요. 특히 여성분들 특히 싫어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운동하면 더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육 톤 자체가.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고, 지금 요게 이제 강아지거든요. 강아지고 지금 오른쪽이 사람이죠. 사람 이제 승모근 여기가 요거 보이세요? 요거 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강아지 승모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모근. 사람 승모근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이 차이가 제일 큰 게 뭐예요? 일단 우리가 이런 걸 해석하실 땐 우리가 항상 작용하는 힘이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력 작용하잖아요.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게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운동을 하든 어떤 중재를 하든 지금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힘은 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얘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고 노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느냐에 따라서 근육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 자, 중력을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은 중력이 이렇게 계속 밑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지 있죠. 지지대. 여기가 지지대죠. 그렇죠? 지지대 앞에서 머리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얘네가 중력을 계속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머리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죠. 머리가 이렇게 계속 중력 방향에 있어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게 떨어지지 않게 계속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반면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머리통이 이렇게 척추 있잖아요. 이렇게 콩나물처럼 서 있죠. 옆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상적인 정렬이고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정렬이 문제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중력이 이렇게 그대로 때려박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머리통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어때요? 중력을? 저항을? 얘처럼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얘는 계속해서 지금 일을 해줘야죠. 얘 대가리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얘는 머리가 그대로 축에 그대로 놓여있으니까 굳이 승모근이 얘 머리를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근육 긴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럼 근육의 역할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육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액션으로 나누게 되면 뭐 주동근과 뭐 기랑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역할들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역할에 있어서 얘네들 이 친구랑 역할들이 다르죠. 승모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토닝 머슬, 그 다음에 얘는 페이징 머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역할을 보게 되면. 토닉은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긴장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얘는 위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상성. 근데 한글말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표현 안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토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머슬톤 생각하죠. 머슬톤. 항상 그래서 긴장돼 있는 거 보시면 돼요. 항상 긴장해 있는 게 주로 어떤 거예요? 인간 같은 경우는 척추 기립근 같은 거. 계속 이제 척추를 잡아줘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뭐 요근도 뭐 자세에 있어서 토닉적으로 일할 수 있겠죠. 근데 자세 잡는다는 의미에서 또 뭐 있을까요? 근육. 이렇게 일하는 근육들. 인체에서는. 생각하는 거 없어요? 토닉하게 일하는. 내재, 손 내재근 같은 것들. 왜냐면 이제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계속 모양 형태를 잡아줘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근육 톤을 유지하면서 계속 파이어링 되면서 이 구조나 정렬들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근육들을 우리가 토닉 머슬이라고 표현하고, 토닉적인 역할을 한다고 표현해요. 토닉. 반면에 페이징 머슬은 뭐예요? 한 번에 훅 움직이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퇴사두근, 아니면 둔근도 있을 테고, 햄스트링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만드는데 한 번에 팡팡 이렇게 수축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페이징 머슬이라고 표현합니다. 페이징 머슬 뭐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햄스트링이나 뭐 대퇴사두근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 있어서 승모근 어때요, 지금? 그렇죠? 상부 승모근, 중하부 사부 나눠가지고.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는 계속 머리통 잡고 있어야 되죠. 물론 고개 움직이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 상부 승모근이 토닉하게 바뀝니다. 토닉한 역할을 해요. 토닉한 역할을. 반면에 인간에 있어서 상부 승모근은요, 토닉하게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머리통이 이렇게 척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으니까. 근데 대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오히려 우리가 내발기계에서 이렇게 진화하면서 승모근, 상부 승모근의 역할이 어떻게 됐다? 페이직하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직하게. 자, 그럼 반면에 중하부 승모근은? 얘네.
강아지에 있어서 얘는 네발기계 동물이고 발을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강아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중하부 승모근이 어때요? 얘가 근육이 페이직하게 바뀌는 페이직. 바뀌는 게 아니라 페이직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인간 같은 경우는 중하부 승모근 어때요? 얘네? 물론 어깨뼈가 움직여요. 어깨뼈가 움직이는 데 관여해요. 근데 아까 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력이 계속 작용하죠. 뭘 어떻게 작용해요? 어깨뼈 여기. 얘 자꾸 끌어내린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중하부 승모근의 역할은 네발기계에서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토닉하게 역할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얘는 딱 토닉 머슬, 얘는 페이징 머슬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시고 이런 역할이 조금 더 강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텍스트 설명 좀 드리면 자, 토닉 머슬에서 그래서 페이징 머슬로 네발기기 동물들이 네발기 어떤 펑션에서 두발기기로 이륙 보행을 하면서 이렇게 펑션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퍼 파이버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섬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근 속근이잖아요. 지근 속근, 지근 속근 이렇게 표현하죠. 아까 그리고 위상성이랑 긴장성 표현하게 되면 긴장성 근육들 있죠. 얘는 계속 수축을 해줘야 돼요. 그럼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닉 머슬들은 주로 지근 섬유가 많아요. 그리고 속근 같은 경우는 페이지 머슬들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속근 섬유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부 승모근 얘 딱 근섬유 보니까 얘 보니까 어때요? 슬로우, 패스트, 지근 속근이죠. 얘네가 밸런스하게 있더라. 딱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밸런스가 있더라. 그래서 들고 있어야 하는 역할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섬유들이 나눠지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이렇고 스카플라 미들 파이버랑 로우 파이버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기능이 조금 더 강조가 됩니다. 페이지 토닉한 기능들이. 그래서 말 같은 경우 실제 근섬유를 보니까 흉추 승모근 여기 뭐예요? 이거죠. 얘 까서 머슬 파이버 보니까 대부분이 어때요? 타입 2가 속근이에요. 속근. 우리가 타입 1 얘가 지근이고요. 타입 2 있죠. 얘가 속근입니다. 속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보니까 얘가 타입 2더라. 뭐예요? 그래서 다 속근. 그래서 이거 페이지 머슬, 페이지 실제 역할을 한다더라.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는 중하부 승모근의 절반 이상이 타입 1입니다. 다 뭐예요? 지근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 이거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이거는 레퍼런스 찾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표거든요. 표. 휴먼. 닌겐. 그리고 여기가 말일 겁니다. 말. 근데 얘는 뭐 중부, 하부 나누지 않고 옥시핏. 이게 뭐예요? 상부. 디센딩이가 내려간 거죠. 그럼 이거 뭐예요? 하부. 어센딩도 하면 하부일 거예요. 이렇게. 트랜스버스는 중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 해부학적 기시로 나눈 겁니다. 기시 부분. 그래서 타입 2, 1, 2 상부 승모근 보면 어때요? 타입 1 51%, 타입 이거 다 뭐예요? 합해서 속근 20이랑 29대니까 49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1% 밸런스 있게 나오고. 자, 요거는 말인데 회원분들 있죠. 회원분들 이런 케이스 엄청 많아요. 요거 상부 승모근 뭉치고 요건 약해. 그래서 뭐가 나와요? 견갑 아니야 이상 운동증이라고 표현하죠. 스카퓰라 디스 키네시아 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디스가 뭐예요? 이거 나쁜 거. 이거 있으면 다 이제 기능 부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네시아는 뭐예요? 이거 무브먼트죠. 무브먼트. 그래서 무브먼트가 마테인가 갔는데 어디 가냐? 마테인가 갔냐? 스카플라가 갔다. 그래서 견갑 이상 운동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포함되는 게 뭐 있을까요? 포함되는 거. 뭐 익상견갑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익상견갑. 그래서 그런 거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뭐가 문제일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런 회원들 많죠? 그럼 우리가 한번 가설을 세워봤을 때 머리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그렇죠? 머리에 뭐 있어요? 뇌 있잖아요. 뇌가 들었는데 얘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척추가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맞게 되면 안정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안정적. 근데 이렇게 머리통이 앞에 나와 있어요. 거북목처럼.
그럼 이거 얘 입장에선 뇌 입장에선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허경환 요새 유행어 있던데 불안한 이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불안한데 그럼 얘네가 이게 제일 우선시해요.